1938년 11월 부산 중구 좁은 골목 27살 청년이 가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손에는 오늘 하루 매출 고작 50원. 망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3만 원을 쏟아부어 시작한 사업. 이제 남은 돈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몰랐습니다. 30년 후 자신이 한국 최대 기업의 회장이 될 줄은. 이것은 삼성 창업자 이병철의 이야기입니다. 추락 이병철은 사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남도 의령의 부유한 지주 집안. 논밭만 수십 마지기.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수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 해도 당시 3만 원. 지금 돈으로 수억 원입니다. 나도 뭔가 해보자. 사업을 해보고 싶다. 1936년 25살의 이병철은 대구에서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미소였습니다. 쌀을 도정해서 파는 사업이죠. 당시 쌀은 돈이었습니다.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필수품. 처음엔 정말 잘 됐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병철은 생각했습니다. 아, 사업이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7년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쌀이, 창고에 있던 쌀이 전부 썩었습니다. 이병철은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 수천 가마니의 쌀이 곰팡이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습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환기도 안 했습니다. 젊은 이병철은 몰랐던 겁니다. 쌀이 이렇게 민감한 줄. 한순간에 투자금 전액이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27살 이병철은 그렇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공부만 한 놈이 사업을 뭘 알아? 유산 다 날려먹었네. 이병철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했습니다.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다시 시작하자. 그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부산이었을까요? 당시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무역항이었습니다. 물건이 오가는 곳, 기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에서 남은 마지막 돈. 그 돈으로 그가 살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부산 중구 골목 안쪽 10평짜리 건어물 가게.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삼성, 세 개의 별. 크고 밝고 영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시작 가게를 열었습니다. 멸치, 북어, 마른 오징어를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첫날 매출 30원, 둘째 날 매출 50원, 셋째 날 매출 20원. 밥값도 안 나왔습니다. 이병철은 가게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사업에 재능이 없나? 밤이 되면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입 80원, 지출 200원, 빨간 글씨로 적자. 매일 적자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달 안에 다시 망합니다. 또 망하는 겁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번엔 달라야 해.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는 거지? 뭐가 문제지? 그날 밤 이병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기로.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안 되네, 그만두자.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2번이나 겪은 남자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배움의 시작 다음 날 새벽 5시 이병철은 잠옷 차림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이 막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건어물을 파는 다른 상인들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 아저씨는 손님한테 어떻게 말을 거나? 저 가게는 왜 손님이 많을까? 저 사람은 물건을 어떻게 진열하지?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 그는 성공한 상인들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말투, 손짓, 물건 배치, 가격표 쓰는 법, 심지어 손님을 부르는 타이밍까지.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공책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용기를 냈습니다. 아저씨,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데? 이 멸치 어디서 떼오세요? 왜? 너도 장사해? 네. 근데 잘 안 돼서요. 그럴 줄 알았어. 젊은 양반이 건어물을 뭘 알아? 이건 말이야. 그 상인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디서 물건을 떼오는지, 어떤 멸치가 좋은 건지, 손님들이 주로 언제 오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이병철은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갔습니다. 한 달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했습니다. 때로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놈이 맨날 왜 와서 기웃거려? 배우려고요. 기가 막히네. 경쟁자 키우는 거 아니야? 저는 아저씨 같은 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배웠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게로 돌아와 바로 적용했습니다. 변화의 시장 물건 진열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격표를 크고 선명하게 써서 붙였습니다. 손님에게 말 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이 멸치 보세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겁니다. 국 끓이면 진짜 시원해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원이 되었습니다. 20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건어물은 금방 상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정미소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썩은 쌀, 그 악취. 그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연구했습니다.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가? 습도는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 어떻게 포장해야 신선도가 유지되나? 창고 구조를 직접 개조했습니다. 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습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건어물 장사가 뭐 그렇게 복잡해? 그냥 사다가 팔면 되는 거지. 하지만 이병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접 행동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중간 상인을 거치니까 가격이 비싸지는구나. 내가 직접 가면 되잖아. 새벽 4시 이병철은 일어나 어선이 들어오는 폭우로 직접 갔습니다.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이 멸치 얼마예요? 도매상한테 파는 건데 내가 사갈래? 네, 제가 직접 살게요.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으니 가격이 30% 쌌습니다. 품질은 더 좋았습니다. 방금 잡아 올린 싱싱한 건어물이었으니까요. 이병철은 그 건어물을 자기 가게에 내놨습니다. 가격을 다른 가게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품질은 더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상해? 거기 물건 좋고 싸대. 사장이 직접 새벽에 포구 가서 떼온대. 신선하고 가격도 괜찮더라. 손님이 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00원이 되었습니다. 1000원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년이 지나자 월 매출이 수천 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문 작은 건어물 가게는 이제 부산에서 제법 알려진 가게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건어물만 팔아야 하나?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뭘 사는가?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가? 부산항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야. 일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서울로 물건이 나간다. 나는 왜 이 흐름을 이용하지 않는 거지? 1940년 어느 날 이병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크게 가자. 건어물을 넘어서자. 작은 건어물 가게에서 시작한 남자. 하루 매출 50원에서 시작한 남자. 그는 이제 더 큰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